클린스만 계약서 경질 조건 유출, 아시안컵 전술 선수들이 다 했다. 일본 기자 독점 보도 분석 최신 상황. KFA 부회장이지만 내부에서 표출하지 못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거둔 최악의 성적에 대해 KFA 위 한준희 부회장은 외부 노출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7일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에서 2로 패하며 탈락했다. 이로써 클린스만호는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좌절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부임부터 목표는 아시아 정상이라고 공언했으나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반대로 요르단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최악의 졸전이었다. 아무리 김민재가 빠졌다지만 한국 수비는 오합지졸이었다. 특히 황당한 실수로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한국은 후반 8분 박용우의 패스 실수로 야잔 알라이마트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21분 무사 알타마리에게 추가골까지 얻어맞았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마라톤을 1위로 통과하고 싶다던 클린스만 감독은 피니시 라인까지 가지도 못했다. 마지막 아시안컵일 수도 있는 대회를 허무하게 마친 손흥민은 한참 동안이나 얼어붙은 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슈팅수 7에서 17, 유효 슈팅수 0에서 7 등 경기 내용 면에서도 처참하게 짓밟혔다.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였다. 2004년 첫 맞대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요르단에게 패한 적, 이번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 3승 3무이 없었던 한국은 그렇게 7번째 맞대결 만에 무릎을 꿇었고 우승 트로피 없이 쓸쓸히 카타르를 떠나게 됐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87위 요르단을 상대로 한 역대급 졸전.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여론은 폭발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선 사임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 대회를 분석하고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 더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사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독일 언론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독일 디 벨트는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클린스만을 향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다.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는 태극 전사들과 함께한 첫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비판을 받아왔고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시안컵에서도 성적은 미미했다. 특히 요르단을 상대로 역전에 실패했고 경기력 또한 좋지 못했다. 라고 보도했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KFA 부회장은 7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KFA 내부 분위기를 들려줬다. 먼저 그는 제가 KFA 부회장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없단 것을 양해 바란다 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들어가서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분석의 최우선 대상은 클린스만 감독 자신이라고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벽에 4강 경기가 끝난 직후 몇 분과 이야기를 했다. 절차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 이하 모든 선수단의 운영체계, 전술, 전략 등에 대해 엄정하고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정히 선수단의 운영체계, 전술, 전략 등 전반적인 부분은 이미 대회 전 최상의 단계까지 한국이 도달했어야 했다. 대회 탈락 후 이를 손본다는 것은 한참 늦은 처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KFA지만 그래도 경기 후 바로 KFA 내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쓴소리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 이후 한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을 한데 모아 꾸려진 대표팀은
지난해 3월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부터 점점 작아지고 있다. 요르단전 충격패가 경질,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 분위기를 KFA가 모를 리 없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하는 것이라며 사임 거부를 시사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발언인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모습이다. 발언에 대해 힘이 실리지 않으니 외부로 표출하는 모습이다. 이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됐는데 한준희 부회장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외치고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한 부회장은 왕따에 가깝다. 한준희 부회장은 KFA가 외부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듣겠다고 선임한 인사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능력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외부에서 쏟아내는 모습은 부회장이 아닌 외부인의 모습이다. 축구 전문가인 한준희 부회장이 내부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쓴소리를 못했다면 더 이상 부회장직을 맡을 이유도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 축구계 소식통은 클린스만 감독이 16강서 탈락했을 때를 대비해 KFA가 경질과 함께 사과문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2. 메시 대체 왜 이래? 노쇼에 화난 홍콩도 혈압, 일본서 수아레스도 뛰자, 분노 폭발.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가 일본에서는 그라운드를 밟았다. 메시의 출전 여부에 가장 신경을 썼던 홍콩 축구 팬들은 좌절했다.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는 2024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을 방문했던 이들은 지난 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제2리그 1 챔피언 비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펼쳤다. 0에서 0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벤트로 승부차기를 펼쳐 고베가 4에서 3으로 이겼다. 메시의 출전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 메시는 사흘 전 홍콩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부상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 홍콩 투어에서 노쇼를 한 메시를 두고 거센 불만이 터졌다. 4만석 규모의 홍콩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팬들은 메시가 출전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격량된 분위기를 보였다. 후반 막바지에는 환불이라는 외침이 경기장을 뒤덮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메시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고가의 티켓 가격을 책정했다. 가장 저렴한 좌석이 880 홍콩달러, 약 15만원이었고, 최고가는 4,880 홍콩달러, 약 83만원에 달했다.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티켓 판매가 오픈되고 1시간에 매진돼 메시를 향한 뜨거운 인기를 잘 보여줬다. 팬들은 벤치에 앉은 메시를 보기 위해 이 돈을 지불한 게 아니다. 홍콩 정부도 들고 일어났다. 이번 친선 경기를 위해 홍콩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요 스포츠 행사로 지정하고 1,500만 홍콩달러, 약 25억 원을 주최사인 테틀러 아시아에 지원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경기장 사용 보조금으로도 100만 홍콩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냈다. 알고 보니 메시는 허벅지를 다친 상황이었다. 타타 마르티노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많은 팬이 실망했다는 걸 알지만 용서를 구한다. 잠깐이라도 뛰게 할까 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며 메시를 기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매우 늦게 내려졌다. 클럽 위류진의 권고에 따라 출전시키지 않았다.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의 부재에 팬들이 보여준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했다.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메시 외에 루이스 수아레스도 결장했다. 마르티노 감독은 우리 위류진과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다. 메시는 허벅지 내전근에 염증이 있다.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며칠째 악화되고 있다. 수아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 도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라고 했다. 홍콩 팬들은 메시를 향해 격하게 반응했다. 메시 얼굴을 활용한 홍보판을 발로 차 머리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메시를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급기야 메시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중화권 주류 업체에 몰려가 메시와 파트너십을 끊으라는 요구를 했다. 메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보이콧 움직임도 보인다. 메시는 일본에 방문해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를 뛰다 다쳤다. 어떻게 해서든 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검사 결과 부상이 확인됐다. 의료진이 출전을 막았다. 난 홍콩에서 뛰고 싶었다. 조만간 다시 홍콩에서 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래도 홍콩 팬들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홍콩인들은 메시가 일본에서 뛸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홍콩 팬들이 올린 SNS 반응을 보면 수아레스, 마르티노, 데이비드 베컴 등이 불참한 기자회견에 메시는 참석했다. 메시가 일본에서는 웃으면서 손을 흔든다. 홍콩에서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표정도 싸늘했다. 홍콩은 물론 중국도 메시가 고베와의 경기에 출전할지 예의주시할 것 등으로 상심지를 켠 모습을 보여줬다. 메시가 일본에서는 뛰었다. 고베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메시는 후반 15분 그라운드를 밟았다. 전날 공개 훈련에서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던 메시는 허벅지 부상 우려에도 30여 분을 강도 높게 움직였다. 일본 축구 팬들은 들썩였다. 메시의 몸 상태와 비싼 티켓 값으로 경기장은 가득 차지 않았다.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고 메시도 선발 출전하지 않아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가 출전하자 움직임 하나하나에 뜨겁게 반응했다. 메시도 특유의 패스로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아쉽게도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메시 출전의 인터 마이애미의 일본 투어는 환호 속에 마무리됐다. 같은 시간 중화권은 난리가 났다. 중국 동팡체육일보는 메시가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경기에 출전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행동으로 홍콩 팬들에게 불을 지폈다. 홍콩인들은 SNS에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는 메시를 공격하는 수위가 강했다. 고 전했다. 메시의 출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홍콩 팬들은 워밍업을 할 때부터 비판을 가했다. 여전히 환불을 요구하는 문구가 SNS를 도배했고 메시 대체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해달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동풍체육일보는 메시는 일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플레이했다. 훈련도 열심히 했다. 꼭 메시가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다. 고 질투심까지 드러냈다.